안녕하십니까. 기출선생입니다. 21년 19회 기출문제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26번 문제 사회복지 행정에서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2번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3번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적 집중도, 3번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정도, 5번 서비스 자원의 활용 가능성 정도. 정답은 1번의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가치로는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책임성, 접근성, 대응성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효과성은 조직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말하며 사회적 기대 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가 하는 달성도를 의미하는 사회학적 개념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 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3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4번 중산층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번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특정 업무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 조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공행정체계와 민간행정체계로 구성된다. 2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3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4번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보조금이 운영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 사회복지 행정체계에는 영리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29번 문제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다. 니은 직권화를 통한 위계구조 설정이 조직 성과의 결정적 요인이다. 디귿 호손 공장에서의 실험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니을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을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보상 체계를 강조합니다. 니은의 직권화를 통한 위계구조 설정은 관료제 이론의 특징입니다. 디귿의 호손 공장에서 수행한 일련의 실험에 기초하여 인간의 심리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이론은 인간관계 이론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 이론은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관리 이론은 없다. 정답은 1번 상황이론입니다.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 유일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없다고 전제합니다. 효과적인 조직은 다양할 수 있으며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직 구조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관점을 취합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2번 필요에 따라 수익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3번 회원 조직도 비영리 조직에 포함된다. 4번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다. 5번 한국에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 비영리 조직은 법인세, 조세 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조직 구조의 변화는 A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A지역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지역 내 공공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병원, 시민단체, 편의점 등이 참여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 접수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답은 1번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역복지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상호 협력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민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조직은 후원금이나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다른 기관과의 경쟁에 놓이게 됩니다. 2번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 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3번 사회 인구적 특성은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번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5번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된다. 34번 문제입니다. 관리격자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A.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직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관장은 조직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서 공식, 비공식적 방식으로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관 사업관리는 서비스 제공, 팀장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자신은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전념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컨트리 클럽형은 생산에 대한 관심은 낮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은 유형입니다. 1번의 무력형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낮은 유형입니다. 2번 과업형은 생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은 낮은 유형입니다. 3번의 팀형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유형입니다. 4번의 중도형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모두 중간 수준인 유형을 말합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동기가 증대될 수 있다.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다. 집단의 지식, 경험, 기술의 활용이 용이하다. 정답은 2번의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참여적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부하 직원을 참여시킵니다. 기술 수준이 높고 동기부여된 직원들이 있을 때 효과적이므로 집단의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채용, 2번 배치, 3번 평가, 4번 승진, 5번 재무. 정답은 5번입니다. 재무는 재정 관리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영역에는 채용, 교육 및 훈련, 평가, 배치 및 승진, 동기부여 등이 있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직무를 통한 연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직원이 지출한 자기개발 비용을 조직에서 지원한다. 니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상사나 선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디귿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니을 조직 외부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제공된다. 정답은 4번의 니은과 디귿입니다. 기업의 OJT는 직장 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도와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니을의 OJT는 회사 내에서 직무 수행을 하면서 받는 교육과 훈련이므로 외부 기관에서 받는 교육은 아닙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직무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책임과 수행 내용을 기술한 것이므로 직무 명칭, 직무 내용, 직무 수행 방법, 핵심 과업,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등에 관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예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기준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2번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3번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에 중점을 두고 관리 지향의 예산 제도이다. 4번 기획 예산 제도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획 예산 제도는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미래의 비용이 많이 고려됩니다. 5번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4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2번 후원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3번 서비스 이용료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여 재정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4번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은 불필요하다. 사회복지 조직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이벤트, 대중, 매체,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 전략을 수립하여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전입금은 공적 재원이다.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전입금은 민간 재원에 해당합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브컬에는 신뢰성과 확신성이 포함된다. 2번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서비스 질은 품질관리 측면에서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3번 위험관리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측면과 조직관리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4번 총체적 품질관리에서 서비스의 질은 고객의 결정에 의한다. 5번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관점에서 질적 평가가 중요시되고 있다. 42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답은 5번에 미음, 기역, 리을, 디귿, 니은입니다. 첫 번째, 미음의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입니다. 두 번째, 기역의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이며 니을의 사회복지 통합망관리 개통은 2010년입니다. 디귿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2016년이며 니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합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번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포괄성은 다양한 욕구 중 어느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욕구에 대한 복합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 적절성,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이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4번 접근성,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간, 시간, 정보, 재정 등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5번 전문성, 충분한 사회복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44번 문제입니다.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논리 모델은 투입, 활동, 산출, 성과로 도식화하는 방법이다. 2번 전략적 기획은 과정을 강조하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번 방침관리 기획은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방침관리 기획은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방식으로 체계 이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델입니다. 4번 칸트 도표는 사업별로 진행 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낸다. 5번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인 퍼트는 일정한 기간에 추진해야 하는 행사에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하고 임계 통로를 거친다. 45번 문제입니다. 마케팅 믹스의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마케팅 믹스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구한다. 비영리 조직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번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 없다. 비영리 조직도 타 조직들의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을 파악하여 경쟁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3번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4번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도 마케팅 대상이며 마케팅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5번 비영리 조직의 재정 자립은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서비스 홍보,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도 이루어지므로 후원금 모금은 조직의 재정 자립과 연결이 됩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의 책임성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한다.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성 분석에 해당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들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2번 형성평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할 수 있다. 3번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한다. 4번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5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설 평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48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3년마다 평가 실시한다. 니은 5년마다 평가 실시한다. 디귿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 리을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한다. 정답은 2번의 기역 니을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평가는 3년마다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2번 투입한 자원과 산출된 결과의 비율을 측정한다. 3번 자금이나 시간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의 비율을 파악한다. 4번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부가 이용료를 낮춤으로써 이용료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이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은 이용자의 욕구 충족과 또 관련이 됩니다. 5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5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환경의 동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2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3번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4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거주지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시설 거주자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5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전문직종 간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